당신이 알 필요 없어. 4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평생 당신 뒷바라지만 했는데 나는 대체 뭐예요? 오늘 이야기는 65세 정숙 씨와 67세 태호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모르고 지나가렸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정숙 씨처럼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오해한 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서 40년 인연이 끊어질 뻔한 이야기. 혹시 지금 배우자가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외출이 잦아지거나 통장에서 설명 없이 돈이 빠져나가거나 물어봐도 대답을 피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정숙 씨도 그랬습니다. 40년을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자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 의심이 어디까지 갔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결혼한 지 40년, 아들 하나 낳고 평생을 함께 해온 부부였습니다. 남편 강태호 씨는 평생 한의원을 운영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알아주는 한의원 원장, 환자들에게 신뢰받고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2년 전 한의원을 접고 은퇴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내 윤정숙 씨는 젊은 시절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집안일과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40년, 시어머니 모시기 30년, 아들 키우기 38년. 정숙 씨의 인생은 늘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은퇴 후 태호 씨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는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보러 다니고 정숙 씨는 그런 노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태호 씨가 자주 외출을 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물으면 그냥 산책한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산책치고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서너 시간씩 나갔다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산책 다녀왔어요? 응, 어디까지 갔다 온 거예요? 3시간이나 걸렸네. 좀 멀리까지 걸었어. 태호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살면서 남편이 과묵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통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가 생활비를 인출하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잔고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지난달보다 500만 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통장에서 돈이 많이 빠졌던데 무슨 일 있어요? 태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필요한 데 썼어. 필요한 데라니 어디에 500만 원이나 썼어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 정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40년을 살면서 이런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해도 가정의 일은 항상 함께 상의했습니다. 큰 돈을 쓸 때는 반드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을 쓰고도 알 필요 없다니 정숙 씨의 마음에 처음으로 의심이 싹 텄습니다.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태호 씨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거실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숙 씨가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김수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원장님,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준비물 챙겨오시고요. 정숙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원장님이라고 부르는 젊은 여자. 금요일에 만나기로 한 약속, 준비물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더 보고 싶었지만 욕실에서 물소리가 그쳤습니다. 정숙 씨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바람을 피우다니 말도 안 돼.
하지만 한 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할 때 옷차림을 확인했습니다. 들어올 때 표정을 살폈습니다. 통장 내역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태호 씨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가요? 응, 잠깐 볼일 좀 보러. 무슨 볼일인데요? 그냥 좀 처리할 게 있어. 태호 씨는 대답을 피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정숙 씨는 창문으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택시를 잡아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바람을 피우는 걸까? 저 사람이. 40년을 함께 산 저 사람이. 정숙 씨는 친구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는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둘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수가 무슨 일이야?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정숙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잦은 외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 이야기를 하면서 정숙 씨는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그게 사실이면 큰일이다. 그런데 확실한 거야? 오해일 수도 있잖아. 나도 오해이길 바래. 근데 저 사람이 왜 숨기는 건데? 아무것도 말을 안 해. 물어보면 당신이 알 필요 없다고만 하고. 그래도 40년을 살았는데 직접 물어봐. 대화를 해봐야지. 물어봤어. 그런데 화만 내. 왜 자꾸 캐묻냐고. 영자는 정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확실히 알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하지 마. 하지만 정숙 씨의 마음은 이미 확신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는 아들 민재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재는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38살, 결혼해서 아이 하나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민재야, 엄마야. 시간 되면 이번 주에 좀 내려올 수 있니? 전화기 너머로 민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 그냥 좀 할 말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전화로 말해. 정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화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요즘 이상해. 이상하다니. 자꾸 어디를 다니는데 어디 가냐고 물으면 말을 안 해. 통장에서 돈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정숙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휴대폰에 젊은 여자한테서 문자가 와 있더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설마 아빠가? 나도 믿고 싶지 않아. 근데 왜 숨기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주말에 내려갈게. 아빠한테 직접 물어볼게. 주말이 되어 민재가 내려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재는 아버지와 단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태호 씨가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긴 아무 일도 없어. 엄마가 걱정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요즘 어디 자주 다니신다고. 태호 씨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산책 다니는 거야. 늙으니까 운동 좀 해야지. 통장에서 돈도 많이 빠졌다고 하시던데요. 태호 씨가 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네가 왜 거기에 관심이야? 엄마가 걱정하시니까요. 아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태호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민재도 일어섰습니다. 아빠 왜 이러세요? 가족한테 뭘 그렇게 숨기세요? 숨기긴 뭘 숨겨. 다들 왜 이래? 태호 씨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부엌에서 정숙 씨가 나왔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봤지? 저러니까 내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아빠가 그런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믿었어. 40년을 믿었어. 근데 저렇게 화를 내면서 숨기니까. 정숙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결심한 게 있어. 뭔데요? 이혼하려고.
민재가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많이 생각했어. 더 이상 이렇게 의심하면서 살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이상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래도 이혼은 40년을 사셨잖아요. 정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저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어. 시어머니 모시고, 애 키우고, 살림하고, 내 인생이 없었어.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태호 씨가 신문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 씨가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래, 그게 네가 원하는 거면 정숙 씨는 놀랐습니다. 만류할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담담하게 수락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요? 나한테 미련 없어요? 태호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게 편하다면 그렇게 해. 나는 괜찮아. 정숙 씨는 울컥했습니다. 괜찮다고요? 40년을 살았는데 괜찮다고요? 당신한테 나는 뭐였어요? 태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 씨는 거실에 홀로 남아 울었습니다. 4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무런 미련도 없이. 이혼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각자 명의로 된 것을 그대로 가지시는 것으로 합의하셨고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씨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태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두 사람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정숙 씨가 먼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서명을 마쳤습니다. 태호 씨도 이어서 서명했습니다. 펜을 놓는 순간 40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섰지만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는 간다. 태호 씨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여보, 태호 씨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숙 씨가 황급히 달려가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여보? 태호 씨의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119, 누구 119 좀 불러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태호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대기실에서 정숙 씨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아들 민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민재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된 거야? 몰라, 갑자기 쓰러졌어. 2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정숙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제 남편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말기 신부전이십니다. 투석을 받고 계셨는데 모르셨나요? 정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투석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환자분 정기적으로 투석 치료를 받아오셨습니다. 최근에 상태가 많이 악화되셨던 것 같고요. 오늘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정숙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투석, 말기 신부전, 남편이? 옆에서 민재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아팠어요? 우리한테 왜 말을 안 하신 거예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환자분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이 자주 다니던 곳,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알 필요 없다던 말,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치료비였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은 걸까? 태호 씨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정숙 씨는 남편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신장 기증 동의서였습니다. 정숙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증자란에 강태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혜자란에는 강민재. 이게 뭐야?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적합성 검사 결과지가 있었습니다. 혈액형 검사, 조직 검사. 날짜를 보니 석 달 전부터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정숙 씨는 기억이 났습니다. 5년 전 아들 민재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한쪽 신장을 잃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었습니다. 남은 신장도 기능이 완전하지 않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민재는 그 후로 정기검진을 받아왔습니다. 최근에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부모님께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기 싫다고 했습니다. 태호 씨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의 상태를. 그리고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태호 씨 자신이 말기 신부전이었습니다. 기증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정숙 씨는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였습니다. 수익자란에 윤정숙 강민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봉투에 정숙에게라고 적혀 있었지만 봉인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수가,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없을 거야. 내가 아프다는 걸 알면 네가 힘들까봐 말 못했어. 40년 동안 고생만 시켰는데 마지막까지 짐이 되기 싫었어. 민재 신장 수술비는 내 보험금으로 해결될 거야. 내가 죽고 나면 보험금이 나올 테니까 그 돈으로 민재 치료시켜. 정수가,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평생 고생만 시키고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더 잘할게. 사랑해, 태호가. 정숙 씨는 편지를 읽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핀 게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떠난 후 가족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혼에 쉽게 응한 겁니다. 자신이 죽으면 아내가 힘들까봐 미리 정리하려고. 그런데 정숙 씨는 그런 남편을 의심했습니다. 바람을 핀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 함께한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정숙 씨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때 봉투 안에서 명함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김수진, 대학병원 신장이식 코디네이터. 그 문자를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니라 병원 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의 신장 기증을 상담하던 담당자였습니다. 정숙 씨는 명함을 쥐고 다시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면서. 며칠 후 태호 씨가 깨어났습니다. 정숙 씨는 병실에서 남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호 씨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것은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정숙 씨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정신 들어요? 태호 씨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이혼했잖아.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 바보 같은 사람. 뭐?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어요? 태호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디까지 알았어? 다 알았어요. 당신 아픈 것도, 민재한테 신장 주려고 한 것도, 보험금 정리한 것도 다 알았어요. 태호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알았구나. 왜 말 안 했어요? 왜 나한테 숨겼어요? 태호 씨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짐이 되기 싫었어. 40년 동안 너한테 고생만 시켰잖아. 마지막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짐이라니요? 정숙 씨가 소리쳤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으면 짐도 같이 지는 거예요.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왜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해요? 태호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정수가. 미안하긴요. 내가 더 미안해요. 당신을 의심했어요. 바람 피우는 줄 알았어요. 40년을 같이 살고도 당신을 믿지 못했어요. 정숙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더 바보예요. 당신이 왜 그러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오해하고 이혼하자고 했을 때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태호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잘못 아니야.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말들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민재가 달려와 아버지 곁에 섰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태호 씨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미안하다. 뭐가요? 아빠가 신장을 줄 수가 없게 됐다. 아빠도 아프거든.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그거 알고 있었어요? 내 신장 상태. 병원에서 연락 왔었어. 네가 말 안 해서 내가 따로 알아봤지. 아빠, 민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한테 신장 주려고 무리하신 거예요? 태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원래 아팠어. 네 탓 아니야. 아빠, 민재가 울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줄. 저도 걱정시키기 싫어서 말 안 했는데 우리 가족 다 바보네요. 세 사람은 병실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 순자 할머니가 병원에 왔습니다. 89세의 노구를 이끌고 할머니가 병실에 들어서자 정숙 씨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몸도 불편하신데. 순자 할머니가 정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수가 할머니가 정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들 곁에 있어줘서. 정숙 씨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많아. 어머니, 며느리로 인정 안 하고 구박만 했지. 40년 동안 고생시켜놓고 고맙다는 말 한 번 못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말은 해야겠더라. 정수가 우리 며느리 해줘서 고마웠어. 정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태호 씨는 침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후 태호 씨는 퇴원했습니다. 완치는 아니었지만 상태가 안정되어 집에서 투석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재의 신장 문제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적합한 기증자를 연결해 주었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두 사람이 함께 찢었습니다. 이건 이제 필요 없어. 그래, 필요 없지. 두 사람은 찢어진 서류 조각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두 사람은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보, 응, 앞으로는 아프면 말해요. 힘들면 말하고 혼자 짊어지지 말고. 알았어. 약속해요. 태호 씨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할게. 이제 숨기지 않을게. 정숙 씨가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나도 앞으로는 더 물어볼게요. 혼자 오해하지 않고 대화할게요. 그래, 우리 둘 다 바보였어. 맞아요, 바보 부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공원길을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보, 응? 다음 생에도 나랑 결혼해 줄 거야? 정숙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다음 생엔 좀 말을 해요. 속썩이지 말고. 알았어.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랑도 오해가 됩니다. 40년을 함께 살아도 대화하지 않으면 서로를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대화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